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25일 K리그 국내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원FC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FC가 광주에게 꽤 약했던 편이다. 다만 이는 수원FC가 광주를 상대로도 맞불을 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은중 체제에서는 공격력을 조금 줄이고 수비와 역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첫 대결에서도 2대1로 승리를 거두는 등 광주를 상대로 포비아를 극복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광주는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도 부진하고 있다. 지난 경기 백하가 골을 기록하기는 했어도 이정효 감독도 전반적인 터치와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특히 올 시즌에도 매 경기 공격성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전술적으로 대응이 쉽다는 점이 문제다. 포항과 인천 같이 잠그고 역습 한 방을 노리는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약하다. 수원FC가 우세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페이스가 수비와 역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다. 이미 김은중 체제에서 2대1 승리를 기록하면서 상성을 뒤집은 바 있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광주가 여전히 공세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K리그 팀들이 대응이 아주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경기 수원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김천 상무대 대전 시티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김천이 안정성을 더 생각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는 신병들 위주로 기용하면서 병장들의 전역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검증된 자원인 이동경 정도를 제외하면 그동안 호흡을 오래 맞춘 선수들을 먼저 기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물론 대전의 경우도 수비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기조의 운영을 하고 있음은 감안해야 한다. 그래도 김천의 수비력을 책임지는 선수들은 여전히 건재한 상태다. 이어서 대전은 현재 수비 조직력을 잘 갖추고 있다. 물론 이는 현재 구택 등 여전히 부족한 공격진의 뎁스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황선홍 감독도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격적인 스타일을 내려놓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대전이 포항과 제주를 상대로 비기고 광주와 이기는 등 성과를 확실히 내고 있기는 한데 김천을 상대로는 골 기록을 확실하게 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긴 하다. 김천이 근소 우세한 상황이라고 본다. 일단 두 팀이 모두 수비를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김천의 수비력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봐야 하고 이동경 등 공격진에서 믿을 수 있는 화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상대 수비를 해집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기 김천 상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남FC 대 FC 안양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남은 지난 경기에서는 아산에게 대패를 기록했다. 감독은 상당히 화가 난 모습이었는데 이기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다고 본 듯하다. 안양전에서는 엔트리의 전면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물론 경남의 경우는 현재 문제가 수비인 상황인데 엔트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되려 조직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을 듯하다. 이어서 안양의 위닝 멘탈리티가 인상적이었다. 유병훈 감독이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한 매치였는데 오히려 그 이후 단레이가 골을 기록하면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한 모습이었다. 물론 안양의 경우는 늘 실점 위험성이 없지는 않다. 팀 특성상 안양은 라인을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경남의 골 결정력도 원기종 이탈 이후로는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고 안양이 라인을 올리면 박스 내에서 존재감이 뛰어난 공격 선수들도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다. 일단 경남이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는데 그다지 수비에서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안양의 경우도 공격적으로 가면 늘 실점 위험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경남이 보여주는 수비력이 그다지 꾸준하지 못하고 안양도 공격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있다. 이번 경기 FC 안양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전남 드래곤즈 대 수원 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남은 보여주는 기세가 상당히 좋다.
다만 전남의 약점은 늘 라인을 올리는 극단적인 공세 형국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원 삼성을 상대로는 난전을 만드는 데 그칠 뿐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염기훈 호와의 대결에서도 5대1로 대패하면서 공격적인 맞불의 리스크를 느끼기도 했다. 수원 삼성이 변성한 감독 체제에서 조직력을 갖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어서 수원 삼성은 포항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이 그대로 이어졌다. 9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했고 상대가 라이벌전 성남이었으니 기쁨이 더 컸다. 특히 세밀한 공격과 상대가 주도하는 상황 둘 다 수원 삼성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이다. 특히 후반에는 성남이 밀어붙이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수비를 해내고 카운터로 쐐기골을 넣는 등 역습 성향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원 삼성이 우세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운영과 역습 성향에서의 힘 모두를 보여준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전남이 늘 라인을 높게 형성하는 편인데 수원 삼성 상대로 공격에서의 체급을 잘 극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난전 상황은 어느 정도 만들긴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잘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번 경기 수원 삼성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FC 대 충남 아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의 문제가 지난 경기에서 나왔다.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도 그다지 공격이 날카롭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최철우 감독이 외국인 선수의 기량에 파이널 서드에서의 전개를 일임한다는 단점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아산이 조직적인 수비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다 카운터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체력적인 난조를 보이는 등 빡빡한 일정으로 인한 리스크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아산은 여전히 밸런스가 좋다. 부천에게 0대3으로 대패한 이후에는 수비와 역습으로 가는 중이다. 물론 아산이 템백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당기고 역습을 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아산이 지난 경기 4대0으로 경남을 격파한 것도 이 전술의 덕을 보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특히 부천전 이후 3경기에서 무실점이라는 수치는 놀랍다. 아산이 우세한 흐름으로 본다. 성남이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도 별다른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코리아컵 여파로 체력적인 난조도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아산이 수비와 역습으로 이어가는 것도 공격력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 수비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변모한 모습이다. 이번 경기 충남 아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